이화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영어 문제가 포함된 1번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1번 유형 문제에서도 역시 3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소문항 2개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독해 그리고 독해 내용을 적용하거나 비교, 대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문제 1번에서는 공리주의와 저작권을 주제로 2번에서는 역설적 사고와 사고의 확장, 그리고 3번에서는 언어를 주제로 해서 그것이 갖는 정체성과 사회적 기능, 그리고 3-1의 영어 지문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의 경우 밑줄 친 답안지를 주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답안의 분량에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논술 자료집을 보면 1번 1200자, 그리고 2번 역시 1200자, 3번은 각각 1000자, 1000자에서 전체 4000자 분량의 그런 답안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100분 내에 이렇게 4000자를 쓴다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답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잔뜩 중언부언 요약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논술 시험에서 줄거리 잔뜩 늘어놓아 봤자 점수를 못 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 모든 답안지는 학원에서 제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2대 측에서 보다 상세하고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량을 늘린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실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 다 1번 800자, 2번 800자, 그리고 3번은 합쳐서 800자 혹은 각각 문항에서 700에서 800자 정도로 압축해서 키워드만 작성하고 자신의 글자 크기에 따라서 2대 답안지의 분량이 달라지는 만큼 전체적인 분량의 감각도 미리 익히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술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학원 측에서 모두 답안을 작성한 만큼 키워드는 가장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전통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먼저 비교한 뒤 이러한 입장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되 찬반 의견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라. 이 부분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전반부 서술에 있어서는 역시 2대의 비교 답안에 있어서 늘 쫓아다니는 공통점 서술입니다. 전통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공통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윤리적 판단 기준을 둔다. 그런데 그 기준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통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정의를 배제한다. 소수의 행복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규칙 공리주의는 그런 소수에 대한 억압이 장기적으로 인권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져서 사회 전체의 공리를 낮출 수 있는 만큼 행복의 추구 과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접목한다.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한다. 이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고, 따라서 나의 저작물의 공유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와 규칙, 원칙으로 보게 된다면 규칙 공리주의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규칙을 형성하면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입장인 만큼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의 찬반 모두에 대해서 바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골격입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규칙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보호를 하는 만큼 바로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풍성한 정보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정도는 다르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진영에 대해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그 규칙으로서 존중하는 한편 창작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저작물을 다수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 수 있다. 규칙을 강화함으로써 정의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이러한 창작의 활성화로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답안 전개 1번에 대해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역시 깐깐한 문제를 선보였고, 다의 위태함에 대한 주홍의 인식과
라이, 게으름에 대한 여기선 글쓴입니다. 글쓴이 인식에 대한 공통점을 서술하라 이렇게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응과 글쓴이 공통점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다해서 주응설에서 주응은 위태로움이 곧 안정이라는 역설적 시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안정 속에 해이해진 육지의 삶 대신 불안전성을 동반한 바다, 풍랑의 삶이 궁극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의 풍랑은 늘 지속되는 만큼 물결의 긴장 속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내면서 두려움을 직시하게 된다면 평온해진다. 따라서 위기가 안정이고 안정이 위기가 된다. 이러한 역설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라에서는 완전한 게으름이 완전한 정신의 자유라는 통념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무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인 만큼 따라서 이것은 생산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맹목적인 노동의 삶 자체는 스스로 자기를 마모시키는 이러한 소모의 시간이라면 게으름이 오히려 생산의 시각이 된다. 이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글은 공통적으로 역설을 통해서 즉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만 옳고 하나만 그른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을 수 있다는 사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것이 공통점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적 가치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통념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바 주응은 위태로움이 안전이라는 가치의 확장을 러셀은 게으름은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소모적으로 보이는 게으름이 사실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해안과 지혜를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 서술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3-1번에서는 마에서 어머니 영어를 바라보는 글쓴이 시각을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약을 하느냐? 바로 영어 지문이기 때문에 너희들 해석 잘하는지 보겠다 이런 의도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마사에서 언어가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 공통점 마와 사가 어떻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인데 마는 영어인 만큼 먼저 해석 전문 보겠습니다. 제법 긴 편입니다. 그래도 2대2 영어 지문이 변별력이 많이 작용을 하는 만큼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영어가 문법적으로 부정확한 중국인 어머니 영어를 들으며 자랐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영어를 이해할 수 없다 말하고 심지어 엉터리라고 묘사한다. 이것은 어머니 영어가 바로잡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난 어머니 영어에 대해 제한된 영어와 같은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제한된 영어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한했다. 내가 어머니의 영어를 부끄러워하던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생각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나는 그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많았다. 가게 사람들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거나 심지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는 요즘 어머니 영어에 대해 생각한다. 내 친구들 중 일부는 나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의 50%나 80, 90%를 알아듣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마치 그녀가 중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게 있어 어머니 영어는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이 어머니 언어인 나의 모국어이다. 내가 작가로서 사물을 보고 사물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도록 도운 것은 바로 그 언어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몰이란 단어를 묘사하라고 하면 해질녘이나 황혼을 생각해낼지 모른다. 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어머니 언어는 내가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색의 광경, 떠오르는 달, 그리고 별의 장막의 하강을 보게 했다. 가장 쉬운 단어들이지만 그 속에서 사유를 통해서 바로 그 단어들을 조합하는 과정을 나는 배우게 됐다. 어려운 단어를 잔뜩 나열하는 것보다 생각을 주고받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영어에 통달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재치있게 공들여 만든 문장을 썼다. 하지만 나는 이후에 누가 내 이야기 독자가 될 것인지 생각했다. 내가 시범으로 정한 독자는 어머니였다. 그녀를 염두에 두고 내가 듣고 자란 모든 영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내가 어머니에게 말한 간단한 영어, 어머니가 되게 쓴 엉터리인 영어, 그리고 내가 상상하기에 그녀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면 의미했을 법한 것들이었다. 나는 언어능력평가시험이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어머니의 관찰력과 통찰력이다.
난 어머니가 내 책을 다 읽고 읽기 참 쉽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성공했음을 알았다. 해석 전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마이 요약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어머니의 제한된 영어를 부끄러워했지만 어머니의 언어의 제한이 사고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어머니의 쉽고 간결한 언어가 자신이 사물을 보고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장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운 단어를 써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는 것보다도 쉬운 단어로 현상에 대해서 차분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머니의 언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되었고 결국 자신의 소설은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어머니 영어로 서술하게 되었다. 이것이 요약의 핵심이 된다면 이제 마와 사에 있어서의 공통점에 있어서는 언어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짧게 언급하신 뒤 그런데 마에서는 바로 언어를 통해서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어 중심의 주류 논리에서 벗어나는 중국인이라는 주변부 사람이 주류 논리에 편입되려고 표준 영어를 배우다가 결국 어머니 영어로 돌아서는 그러한 자기 주체성의 확립 과정이 드러난다면 제시문 사에서는 식민정부가 강압적으로 영어를 출세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바로 글쓴이가 케냐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는 이러한 언어 환경 속에서 주류에 흡수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하나는 주류 논리에서 벗어나는 계기, 하나는 주류에 흡수된다. 이러한 키워드를 바로 대비점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문제 3-2에서는 바이 글쓴이, 바로 작가겠죠. 글쓴이가 러시아어를 대하는 태도와 사이 글쓴이, 이 사람 체험이니까 바로 글쓴이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태도를 대비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바에서 소설 커피탄의 주인공은 이인국 박사는 그런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상 속에서 언어가 출세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가는 속물적 근성에 대해서 냉소를 보내면서 결국 러시아 언어에 대해서도 이러한 냉소적 시각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사에서는 스스로 경험한 토착어와 영어 사이의 굴곡진 역사를 자신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모국어인 기쿠유어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확장해 오다가 이제 영어권에 편입되면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비점에 있어서 바는 언어와 출세라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냉소하고 있다면 사에서는 개인적, 내면적, 역사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언어의 의미를 성찰한다. 이런 정도의 답안 전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 답안지 키워드를 담아서 학원에서 제작성을 했습니다. 대학 답안지가 궁금하신 학생은 대학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대학 답안지는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통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공통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성취하는 것을 윤리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 기준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규칙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전통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정의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 공리주의는 행복 추구 과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접목한다.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행복을 산출할 수 있다면 정의의 규칙으로 자리매김한다. 제시문 나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관련하여 정의는 저작권의 권리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규칙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규칙을 형성하는 가운데 저작물을 통한 최대 행복의 창출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의 찬반의 견해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나름의 정의를 규칙으로 보장하면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 규칙 공리주의와 부합한다. 저작물 공유 캠페인은 저작권 존중을 전제로 저작물의 공유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풍성한 정보 의료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반대하는 주장 역시 규칙 공리주의 입장에서 지지된다. 저작권 보호 규정은 저작자의 창작 동기를 촉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저작물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과 규칙을 강화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장기적인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규칙 공리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1번이 답안이고, 2번입니다. 다에서 주홍은 삶의 위태로움을 자각하고 대비한다면 위태로움이 곧 안정이라는 역설적 시각을 드러낸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익숙해지며 나태해지기 때문에 안정 속에 해이해진 삶 대신 불안전성을 동반한 긴장된 삶이 궁극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육지에서 산다 해도 삶의 풍랑은 지속되는 만큼 오히려 불안정한 물결의 출렁임 가운데 균형을 잡아내어 두려움을 직시한다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발상이다. 라에서 글쓴이는 완전한 게으름을 완전한 정신의 자유와 연관시키는 통념의 전환을 시도한다. 러셀은 좀 더 게을러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된다면서 멈추고 바라보게 하는 게으름의 가치를 제시한다. 게으름은 무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맹목적으로 부지런히 노동하는 삶은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질문할 기회조차 놓치기 쉽다고 우려한다. 두 글은 공통적으로 모순적 가치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통념의 전환을 보여준다. 다의 주홍은 일반적으로 위태롭다고 인식하는 것을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확장된다. 라이 글쓴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은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역설적 논리를 통해 소모적으로 보이는 게으름이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안을 제시한다. 780자 분량입니다. 3-1입니다. 마에서 글쓴이는 어머니의 제한된 영어를 부끄러워했지만 언어의 제한이 사고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글쓴이는 따라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생각마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표준 영어를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머니 영어가 자신이 사물을 보고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도록 도운 모국어라고 인식한다. 표준 영어를 구사하게 된 글쓴이는 정작 자신의 소설은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어머니 영어로 쓰게 된다. 요약 부분이 될 것이고, 제시문 모두 언어가 글쓴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제시하지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마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신이 살아온 언어 환경이 자신의 주체적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제시문 4는 식민정부가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영어를 출세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케냐 사람이란 정체성이 상실되는 과정을 토로한다. 케냐의 구술 문학이 사라지고 영국 문학을 접하면서 자신이 점점 타자의 세계 속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500자 분량입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길다는 느낌이, 이것도 사실 약간 긴 느낌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더 줄이고 싶었는데 역시 노파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안지를 500자까지 늘렸습니다. 3-2입니다. 바이 글쓴이는 이인국 박사의 사례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상 속에서 언어가 출세와 생존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러시아어를 출세의 지름길로 간주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냉소가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제시문 4의 글쓴이는 스스로 경험한 토착어와 영어사의 굴곡진 역사를 담담하게 묘사한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 교육받던 모국어인 기쿠유어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체계로 편입, 영어는 출세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언어의 상실이 고유한 삶과 역사의 상실로 이어져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바이 글쓴이가 언어와 출세라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면 사에서는 개인적, 내면적, 역사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언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0자 분량입니다. 설명 마칩니다.